인스타그램에 공들여서 사진을 올렸는데 One eternity later. 좋아요 5개. 이러면 좀 슬프잖아요. 나도 내가 올린 사진에 좀 좋아요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해시태그 좋아요, 해시태그 좋아요 반사, 족반, 족반 테러 이런 거 쓰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그런 해시태그를 써서 받는 좋아요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받는 좋아요는 또 가서 일일이 좋아요 반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 없는 좋아요 품앗이 만족하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반사 없이 인스타그램 좋아요 많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앤드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시라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플루엔서 슬래시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유튜브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을 알려드리고 있는 앤드류라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는 먼저 짚고 넘어갈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댓글 하나 받았어요. 잘생기고 이쁘고 몸 좋아 봐라. 저딴 거 하나 안 달아도 좋아요 5,000개 찍는다. 크크크. 한편으론 좀 불쌍. 맞아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잘생기고 이쁘고 몸 좋고, 또 특히 대부분의 인플루엔서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타고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의 노출을 하고 섹슈얼리 어필을 하면 좋아요가 아주 마구마구. 그건 솔직히 인정을 해야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본능이고, 또 그런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띄죠. 근데 이런 계정들은 그게 강점이니까 그거 자체를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비주얼, 그런 피지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좋아요를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좋아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 좋아요를 받는 요소 4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컨텐츠, 캡션, 해시태그, 그리고 홍보. 이 4가지 중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컨텐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진의 퀄리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인스타그램은 사진 또는 영상을 주로 이루는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눈에 사로잡는 사진, 영상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히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들 전부 제 아이폰으로 찍어서 어플로 보정한 사진들입니다. 제가 쓰는 보정 어플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보통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에 라이트룸 CC라는 어플로 색 보정을 하고, 스냅시드라는 어플로 밝기나 명도 그리고 필터들을 활용해서 보정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플로는 브스코랑 프리즈마가 있죠. 그런데 저는 라이트룸이랑 스냅시드 이거 2개만 써요. 제가 이 어플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두 번째는 가로 사진보다 세로 사진 활용하기.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로 된 이미지보다는 세로로 된 이미지가 좀 더 스마트폰에 최적화됐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가로 사진보다 세로로 된 사진이 더 많은 인게이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팬덤을 이용하라. 이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영화, 드라마, 연예인 이런 것들과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면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영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그 영화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뭔가 공통점이 생기면서 대화가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제가 그동안 올렸던 사진 중에서 좋아요나 또는 댓글을 유독 많이 받은 사진들을 찾아봤더니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두터운 팬덤이 있는 영화나 TV쇼 또는 연예인과 관련된 컨텐츠였어요. 이 사진은 제가 해리포터 넥타이를 두르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 할로윈 때 그 당시에 넷플릭스에서 즐겨보던 인기 드라마 리버데일 주인공 코스튬을 입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을 처음으로 크게 부스트 시켰던 이 사진, BTS라는 두터운 팬덤을 가진 연예인과 관련된 사진이었죠. 이런 컨텐츠들은 좋아요뿐만 아니라 댓글이나 공유, 저장 같은 다른 인게이징도 가져오기 때문에 컨텐츠 노출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영화들의 장면을 모아놓은 계정, 또는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아놓은 계정, 또는 웃긴 예능의 클립들, 이런 계정들이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다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그런 영화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정에 어떻게 연관시키고 자연스럽게 녹일 것인가,
이것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정성이 있을수록 더 좋고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척 하는 거는 진전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네 번째 팁이 나오는데요. 이 팬덤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세 개의 게시물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인데요. 제가 올렸던 이 해리포터 사진은 작년에 해리포터 시리즈 후속작이죠. 판타스틱 비스트, 한국 제목으로 신비한 동물사전, 이 영화가 한참 흥행을 하고 있을 때 올린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리버데일 사진은 작년 할로윈 때 그 시기에 이 드라마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BTS 사진은 제가 이 사진을 올린 날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는 날이에요. 이게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BTS에 대한 생각을 이 사진과 함께 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여러분 제가 방금 뭘 했죠? 제 게시물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자기 계정을 스스로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에 올렸던 사진들을 훑어보면서 아, 이런 사진이 좋아요를 많이 받는구나, 아, 이런 건 좀 별로 인기가 없네, 아, 내 팔로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스스로 분석해보는 거예요. 아마 제 계정과 여러분들의 계정은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정에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팔로워들의 성별, 나이, 관심사, 사는 지역 전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터득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자기만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여섯 번째, 여러 장의 사진을 활용해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은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가끔 보시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날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따로따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피드도 단조로워지고 좀 지저분해지죠.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사진 끝에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게시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아이콘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이콘을 보고 자연스럽게 아, 이 게시물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 거구나, 그러고 넘겨보죠.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게시물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다 캐치합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같이 모아서 올리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겨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컨텐츠에 오래 머물게 되죠. 그럴수록 알고리즘은 그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로 인식을 하고 그 컨텐츠의 노출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를 많이 받는 확률도 올라가겠죠. 일곱 번째, CTA를 활용하자. CTA란 Call to Action의 약자인데요. 보통 웹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의 클릭을 부르는 버튼 같은 거를 CTA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게시물에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를 그리는 계정이라면 사람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그림 여러 장을 합쳐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다음 게시물에 계속 이어집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그런 채널이라면 쭉쭉 보다가 마지막 장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물로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계정에 들어가 보겠죠. 그럴수록 계정의 유입도 많아지고 다른 컨텐츠를 소비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 동영상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썸네일입니다. 동영상을 올릴 때 여기에 커버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뭐 가장 역동적이거나 가장 웃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웃기잖아. 이런 부분은 재미없고, 봐봐, 이런 부분은 재미없잖아. 이런 부분이야지. 이렇게 재밌는 부분을 썸네일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하겠죠. 궁금하니까. 이것을 또 사진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하면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린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올리는 사진에 질문이나 또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뭐 음식 계정을 하신다면 서울 냉면 5대 맛집은 어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블로그 계정이라면 요즘 뜨고 있는 인싸템 뭐 이런 식, 뭐 일러스트 계정이라면 뭐 나의 퇴사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맨 앞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CTA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클릭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어플들을 이용해서 사진의 퀄리티를 높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 사진보다는 세로 사진을 활용해라. 세 번째는 팬덤이 많은 영화, TV쇼 또는 연예인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해라. 네 번째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컨텐츠를 제작해라. 다섯 번째, 과거에 올렸던 게시물들을 보고 분석하자. 여섯 번째, 여러 장의 사진을 활용하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컨텐츠에 CTA를 넣자.
어때요 여러분? 컨텐츠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담백한 브랜딩으로 소통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좋아요, 댓글, 응원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좋아요 많이 받는 팁 2편에서 찾아뵐게요. Draw and 드주 가세요.